근데 만 3년이 넘고 나서 이 고민을 하시면 일단 취업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경력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출발점 자체가 너무 늦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무전환에 고민하고 있는 형편분의 사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매일 하게 되죠. 사실 그 고민은 우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편분의 사연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연구원입니다. 약품 만지는 연구를 평생 할 자신이 없고 연구소가 대부분 지방에 있어 일을 계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직무전환을 하려고 이직을 준비했고 다른 회사 영업관리직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직무전환을 해야 하는지 경력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나이가 벌써 33이라 직무전환 기회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일단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형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나이가 벌써 33이고 경력이 10년차라면은 커리어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무 경험을 그냥 버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아쉬운 결정인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직무를 바꾸려고 고민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약품 만지를 연구를 평생 할 자신이 없다. 그거는 뭔가 자신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연구소가 대부분 지방에 있어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 이거는 조금 위치적인 문제죠. 둘 다가 당연히 직무를 바꾸려는 요인이겠지만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후자의 내용 때문에 직무를 바꾸는 거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요. 앞에 있는 것이 정말 고민이 된다면 정말 직무를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33살 10년차 직무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구직을 하다가 영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종종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 역량만 잘 맞는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품 본연의 정보나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직무인 건 맞거든요. 아무래도 연구직을 오래 하셨으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약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라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업직이라는 게 정보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협상과 프로세스 관리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조금 재능도 필요해요. 기술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커리어가 올라가고 연륜이 생길수록 이 재능이라는 영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한 영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원하시는 분야가 영업 관리직이기 때문에 업무 관리 또는 상품 관리, 상권 관리 이런 업무를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라든지 대면하는 활동이 없냐? 제약 영업이라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직을 하시면서 사람을 상대해 보신 적 있는지 협상이라든지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이런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무 전환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강점에 맞는가예요. 강점에 맞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 남들보다 쉬워야 돼요. 남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에게만 쉬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공감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면 같이 막 눈물을 흘려버려.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저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재미와 보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미와 보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죠. 그게 반복될 때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고 보람차고 남들이 어려운데 나에겐 쉬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무가 맞냐? 천직이냐?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이 직무의 세계라는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런 배경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성과가 났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보람있고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성과가 안 나면요 그건 그냥 취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직업으로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한 커리어에 도전을 한다면 반드시 남들이 낼 수 없는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10년 정도 직장생활 하셨고 연구직을 하셨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영업이라는 관점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텐데 영업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성과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가셔도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게 직무를 바꾸면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이 기간은 공백기보다도 더 안 좋은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를 검토할 때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검토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직무를 하기 싫어서 또는 어려워서 회피를 하기 위한 직무 전환은 절대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해본 결과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싫어서
계속 회피하잖아요. 새롭게 만든 일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도박장에다가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잘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직장 생활이라는 건요, 연속적인 삶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마치 주식 이 봉처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락장도 있는 거고요, 상승장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때의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을 그냥 꾸준히 가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직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뭔가 안 될 때일 거예요. 그 안 될 때 장기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그냥 직무를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직무를 바꾸려면 3년 이내에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중고 신입은 뭐 유사 경험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 3년이 넘고 나서 이 고민을 하시면 일단 취업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경력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출발점 자체가 너무 늦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3년 이내에 하시면 좋겠고, 3년 이후에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이 형의 기준을 듣고 보니 나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연봉과 상관없이 빨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직무를 바꿀 때 고려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산업이나 직장을 바꿔야 될 이슈를 직무를 바꾸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취업이라는 것 또는 나의 커리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 산업, 직장,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커리어,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이 세 가지의 결합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산업만 생각해. 어떤 분들은 직무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직무를 어떤 필드에서 어느 위치에서 하는가, 이 세 가지가 나의 커리어를 설명하고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부딪히는 거는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셋 다 한 번에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하나씩 해결하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권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무를 바꾸는 건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직무가 여러분 커리어의 근간이 되어주는 겁니다. 커리어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60~70%가 거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직무를 옮기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직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내가 인사를 하다가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인사를 하다 마케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더 큰 인사를 하기 위한, 또는 인사를 기본으로 한 창업을 하기 위한 나의 커리어다, 이런 거라면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사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경력이 끊어지고 갑자기 기획으로 바꿨어, 갑자기 마케팅으로 바꿨어, 이거 자체는 경력이 단절되고 새로운 경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복골복입니다. 산업이나 직장을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라면 그것을 먼저 선택하세요. 가장 쉬운 건 직장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산업,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은 직무입니다. 네, 오늘은 직무를 옮길 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무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커리어 트랙을 바꾸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소를 잘 아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고민이 많죠. 여러분의 고민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사팀장으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